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국토법을 마무리하고요.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서 주택법 안 한 부분 있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약집 49페이지. 쌍가로 11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왼쪽에 쌍가로 10번 허가 제한까지 했죠, 그죠? 예, 잠깐 허가 제한 중요하니까 잠깐 복습하고요. 허가 제한만 총 몇 가지죠? 5가지. 첫 번째 뭐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 생육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수로 등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첫 번째죠, 그죠? 두 번째, 그죠? 환경 등등의 문화재 등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5가지죠.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물론 제한시키기 전에 심의 거쳐서 제한시킵니다. 그죠? 하지만 자, 1번과 2번은 ing가 아니죠. 1회에 한해서 심의 거쳐서 한 차례 한해서 3년 이내에 제한시킨다. 최장 3년 했죠. 하지만 3, 4, 5는 ing는 수립 중에 있는 ing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원칙상 1회에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심의 거쳐 제한시키지만 연장이 있다. 연장은 1회, 2년 이내. 하지만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아마 요거만 하고 아마 10번에 동그라미 2번을 아는 것 같아 보니까 느낌이. 제한 절차 및 제외 절차. 기억, 제한권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중앙도구의 심의를, 지방은 지방도구의 심의를. 니은 제한권자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는 심의 전에 시장군수의 의견, 국장도 시장군수의 의견 듣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한하려면 제한 지역이 어디고 제한 사유 등등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고시함으로써 제한 사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 관계없이 그 즉시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반드시 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은 11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번 심의 대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저를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적 개발 행위에 내용 불문하고 공적 개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 그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사적 개발 행위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적 개발 행위에 공적 개발인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랬죠. 그죠? 예. 여기서 나온 말이 있죠. 따라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 아시겠죠? 믿거나 말거나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기업,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규모 이상. 저를 봅니다.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물론 관농이 그 면적 규모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했다면 그 조례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행위는 방금 면적 미만의 미만. 이상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라 그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겁니다.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1만 미만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1만이 너무나 많지 않고 약간 초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1만이다, 1만 500이다, 1만 7이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원칙상 안 되지만 심의 거쳐서, 그죠? 심의 거쳐서 통과가 되면 가능은 해요. 하지만 가능하고 안 하고는 그는 허가권자 문제고, 일단은 이상은 안 되지만 일단은 심의는 거친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심의가 통과되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니은 부피 3만 세제곱제곱 이상, 3만 이상 토속 채취 3만, 4만, 5만 무슨 말이냐? 하나의 동산이 있는데 흙을 캐가요, 돌을 캐가요, 모래 캐가요, 자갈 캐가요 할 때 우리가요 일주일 전에 항상 보았던 작은 동산이 몇 개월 뒤에 오니까 없어졌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만 이상일 때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심의를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래서 오히려 니은이 더 잘 나왔어요. 니은이 3만 이상 토속 채취는 심의를 거친다는 것. 2번 심의 대상의 제외. 요것만큼은 심의 거치지 말라. 기억부터 쉬우신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특히 니은만 발표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니은만 나와요. 니은만. 왜 그럴까요? 우리 국토법에 나오는 내용이므로.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이미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무슨 얘기죠? 저를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기주지입 협심자.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 방안 당연히 주민의견, 지방의회, 협의, 심의 거쳐 수립하죠. 두 개 다 공통점이 뭡니까? 수립하기 전에 이미 심의 거쳐서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 거쳐 수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거나 정도 그냥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준공검사 12번 준공검사. 준공검사권자는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실장, 군수고요. 준공검사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속 채취 6개 중에 4가지만 받고요. 2가지 물건 적치하는 것과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가 아니라고요? 물건 적치하는 것과 토지 분할. 자,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물건을 잘 싸놨나, 삐뚤게 싸놨나, 그거 보는 것도 아닐 것이고, 토지 분할, 서류에 줄 긋는 건데, 줄이 잘 그어졌나, 이것도 보는 것도 이상해요. 그죠?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공검사 대상이라고 지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봐야 되겠죠. 3번, 준공검사 예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사용 승인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든 국토법상 준공검사든 다 같은 말입니다.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당연히 준공검사는 다 받은 걸로 간주하죠. 그래서 중복되게 받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3번 인허가 등 의제. 준공검사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들어보세요. 인허가 등은 뭡니까?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대신에 관련 행정기관장과 뭔 해라? 협의는 해라. 이때 얼마 이내에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시해라. 자, 들어보세요. 일단은 원칙상 모든 법률마다 20일 이내인데 건축법만 15일 이내예요. 다 20일 이내. 건축법만 15일 이내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허가를 받는 걸로 보는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는 걸로 본다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걸로 본다는 있어요. 이건 건축법 시간에 배웠죠. 그죠? 이거 1번은 틀린 지문, 2번은 맞는 지문인 거고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14번 공공시설 등의 기속. 자, 공공시설 등 기속.
첫 번째, 기속 주체. 자, 사업을 하는 자가 만약에 행정청이다. 자, 행정청일 때와 그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일 때가 다릅니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을 광주시청을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시 신축한다 했을 때 그 신축하는 자가 행정청이 직접 할 수가 있고 또는 행정청 아닌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행정청이 주로 합니다. 이럴 때 신축 건축물은 법에 세로 이렇게 세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해돕기 위해서 말은 쉽게 하지만 공부할 때는 전문 용어 해야 됩니다. 책 봐요. 그죠? 1번면 그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이게 바로 신축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얘는 종전 넘기면 밑에 종전 또는 종래 구건축물. 그리고 비행정청이 신축해도 새로 얘는요 종래를 안 그러고 용도 폐지 넘겨보세요. 용도 폐지. 그죠? 폐지된다는 요 말이 종래 건축물입니다. 다만 용어를 여기 쓴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구 건축물에 있던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옮겨가죠. 그러니까 기존에 관리하던 관리청, 즉 광주시에서 관리하던 건물을 다시 이사함으로써 건물만 바뀌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청이 무상으로 가져간다. 즉 똑같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의무적이에요. 기속된다. 그러면 얘 똑같죠? 똑같이 해도 돼요. 얘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하지만 행정청일 때는 종래 건축물들은 당연히 그 행정청 시행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가져가겠죠. 그죠? 그러면 허가 받은 자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기속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수익금 새롭게 설치한 건축물에 비해서 종래 건축물을 땅을 개발해서 매매했을 때에 들어온 수익금이 생겼다 가정하자고요. 이때 만약에 수익금이 생기면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끼리끼리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군계획 사업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죠?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이죠. 도시군계획 사업에만 사용하라. 이거는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나옵니다. 행정청일 때. 그러면 행정청이 아닐 때는 종래 건축물, 즉 용도가 폐지되는 건축물은 얘는 새로운 건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내에서만 가져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투여해야 돼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시설들은 비행정청이 사업하는 건 나는 못 봤어요. 다 행정청이 하죠. 왜? 나가서도 안 합니다, 이거. 들어오는 돈에 무슨 맛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신축할 때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 범위 내에 대해서만 허가받은 자, 이 말은 생략 책에 있으니까요. 허가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상으로는 똑같아. 양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얘도 무상으로 기속된다 하면 틀릴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상기속이죠. 무상기속인데, 이것이 또 무상으로 양도 이렇게 거꾸로 나오면 틀리겠죠? 예. 그게 중요해요. 내용은 뭐 읽지 않을게요. 읽지 않고, 동그라미 1번, 공공시설의 귀속 주체 1번 세로, 2번은 종래. 넘기세요. 자, 비행정청이다. 1번 세로, 2번은 종래, 즉 폐지. 그 얘기죠. 그래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지 의무도 아닙니다. 의무적이에요. 무상으로 귀속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귀속 시기는 언제냐? 시기는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통지까지 해라. 그러니까 좀 귀찮아.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 받고 난 이후 뭐까지요? 그렇죠. 통지한 날, 세세한 목록 있죠. 통지한 날. 하지만 행정청이 아닐 때는 그냥 준공검사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청은 통지한 날, 비행정청은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행통비준. 따라합니다. 행통비준. 자, 기속시기 행정청일 때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죠? 마치고 또 있다는 얘기죠.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세한 목록을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허가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걸로 본다. 비행정청,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이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걸로 본다. 그래서 통지한 날은 없죠, 그죠? 행정청은 통지한 날, 비행정청은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행통비준. 3번,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다. 저를 보세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청일 때 허가받은 자, 그에게 기속될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 사업 외 목적에 사용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도시군계획 사업에만 사용하라, 그 뜻이죠. 4번, 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연하죠? 예, 거기 살고 있는 관리청의 의견. 자, 의견 동그라미 하세요. 항상 의견이지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봅니다. 먼저 설명 잠깐 드리고 책을 볼게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다. 여기서 구역자가 들어갔다고 얘는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 입, 끝. 아시겠죠? 근데 이 지정권자는 누구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권자,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결국은 한 개 도시 안에 허가권자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중복이 안 된다. 뭐 중첩이 안 된다 같은 말이에요.
중복이 안 된다. 안 될 수밖에요. 법률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뭡니까? 너무나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4차선 도로가 있으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면 양쪽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빈 대지가 있는 거 있겠지만,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고 싶어도 못 넓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그러면 이후부터는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행위를 좀 강화시켜가지고 좀 못 짓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좀 유입 속도를 좀 막아보자. 그러니까 도로 등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반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그죠? 건축 행위를 가능한 한 좀, 그죠? 예, 제한시키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구역이죠. 주로 이제 개발된 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뺀 주상공이라는 얘기예요. 주상공. 뭐라고요?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뭐라고요? 건폐율과 뭐를? 용적률을 뭐 한다고요? 강화시키는데, 이때 특히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50%까지 강화시킨다. 건폐율은 그냥 강화지 숫자는 안 나옵니다. 숫자는 용적률만 나와요. 한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5층으로 제한시킨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나 법률 용어상 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 뭔 얘기죠? 주상공 빼고. 그러니까 주상공 빼고 그 얘기죠, 그죠? 네, 그 뭐죠? 녹, 관, 농, 자, 여기잖아요. 여기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일어나면은 도로 등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 현재는 법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히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잘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행위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왜? 법률이 개정되거나 또는 다시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행위 제한이 완화, 또는 어떠한 강화된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못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제. 그죠? 그러니까 이는 법률의 개정 제정 등으로 인해서 또는 때문에 해제되거나 완화 됨으로써 기존에 하지 못했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반시설을 같이 건축 행위를 하면서 건물이 증가하는 속도에 맞춰서 기반시설도 도로도 공원도, 그죠? 같이 해야 되는데 도로 등등을 하지 않고 건축 행위만 한다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맨날 도로 차 막힐 것이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해라, 아니면은 용지 확보해라, 마지막 아니면은 뭐라고요? 돈 내라. 기반시설 우리 시에 살 테니까 네가 일정 부분 부담해라. 아시겠죠?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축과 증축 행위만. 아시겠죠? 예.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너 설치할래? 아니면은 도로 설치할래? 아니면은 도로 그냥 부담할래? 돈 낼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얘는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얘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 법 자체를 안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야, 너 건물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5층까지밖에 못 지는데 그렇게 할래? 그러면
잘도 그죠? 오케이 하겠다.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뭐 하는 건데 뭐 나올 거예요, 그죠? 다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어떻게 된 것이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왜 5층까지 막 못하냐? 사랑도 한단 말이지 또, 그죠? 그러니까 얘는 주민의 의견은 듣고 싶어도 못 듣게 한 겁니다. 근데 절차가 얘는 절차가 어떻게 절차가 그냥 바로 그냥 심의 거쳐서 지방도의회 심의 거쳐서 그냥 지정한다는 겁니다. 지정해요. 또는 변경해요. 그 다음에 고시하면서 끝이고. 자, 얘는 뭐냐? 얘는 뭘 건다고요? 주민의 의견 듣고 난 다음에 지방도의회 심의 거쳐서 지정되거나 변경, 그 다음에 고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주민의 의견이 있고 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같지 않다는 얘기죠. 자, 책 보겠습니다. 22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여기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한다. 용적률은 최대한도 50%까지죠.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곳이다. 2번 지정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대상지역은 주상공. 절차 나왔죠, 그죠? 심의, 지정, 고시. 뭐 변경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1번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심의 거쳐라. 구역의 명칭 정할 때 또는 변경할 때, 구역의 범위를 정할 때 또는 변경할 때 다 되는 겁니다. 강화 범위 정할 때 또는 변경할 때 전부 다 심의를 거쳐라 그 얘기죠. 2번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뭐라고요? 고시해라. 그래서 지정, 고시. 심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 기준, 기준. 그래서 박스 안에는 읽어주시고요. 뭐 1번에 보니까 뭐 2년 20%는 뭐 읽어주는 걸 하고요. 2번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라. 당연하죠. 구역이니까요. 3번 한 번 더 강조했죠. 용적률 강화 최대 50%까지. 4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요거를 뭐 즉시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기적으로. 이 주기적이 뭐 매월이든 뭐 분기별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표현이 주기적으로, 즉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다른 것 자체를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검토하라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양이 얼마 안 되죠. 두 번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 즉 녹관 농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기반 시설 설치해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강주도 특정한 곳에, 여기는 아직까지는 광주광역시지만 외곽지에 오면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된 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눈에 보이는 건 2차선 도로밖에 없고 논이고 밭이고 군데군데 집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합니다. 왜? 곧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뭔가 모르게 어떠한 구역에서 해제될 걸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그죠? 되면은 분명히 건축주의가 나오는 얘기죠. 그럴 때 박스 안에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 요겁니다. 가장 먼저는 항상 뭐라고요? 도로. 국토법상 기반시설의 첫 번째가 뭡니까? 도로. 그 도로가 가장 먼저 합니다. 도로는. 그리고 도로가 또 어떤 구역을 나누어 주는 것도 돼요. 그죠? 도로. 공원도 필요하고요. 공원. 그 다음에 녹지, 4번 학교.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논밭 위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 가지고, 그죠? 갑자기 막 주민이 1000명에서 막 몇천 명 된다 가정하자고요. 아파트 들어섭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필요하죠. 중학교 필요하죠. 그러니까 초, 중, 고 필요하죠. 근데 한 지역이 개발됐다고 대학도 들어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제외한다는 얘기죠. 대학은 제외.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이때 학교가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은 제외합니다.
초, 중, 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 필요하죠. 핫소 필요하죠. 당연히 폐기물 이런 것들 7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정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고요. 대상지역은 의무적이 있고 이무적이 있습니다. 의무적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냐?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완화죠. 이유는 용도지역 등이 변경돼요. 어떻게 변경됩니까? 변경돼요. 그죠? 만약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령 이렇게 변경되거나 해제가 되어 행위제한이 하여튼 해제 완화 요겁니다. 디귿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재작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하여튼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20%입니다. 리얼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여기 우산동 요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우산동에 속하는 특광, 특시, 특도시군 즉 광주광역시 전체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하필이면 요 지역이 우산동이 급격하게 20%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요런 지역 반드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방금 말한 4가지에 해당이 안 될지라도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2번 의무적이죠.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1에 의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몰라요. 이건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의무적 표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법률에. 4번 나오죠? 1번 지정 절차 나오죠? 주민의 의견, 심의, 지정 변경, 고시.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있다는 것 중요하고요. 2번 기준. 자, 박스 안에 1, 2, 3인데 2와 3번 읽어주시고요. 1로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5번 설치 계획. 그죠? 도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공원 등등.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설치 계획을 수립해라. 수립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라. 반영하라는 얘기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반영하라. 이럴 때 박스 안에 설치 계획의 내용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도로 등등을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기반시설의 종류 어떤 종류가 뭐가 있고 위치는 어디고 규모는 얼마나 이런 것들 들어있을 것이고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많은데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럼 뭐를 가장 먼저 하느냐 이거는 볼 거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항상 도로예요. 도로 등등 그 정도 좀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제 2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본다. 둘 중에 누가 너무 세? 앞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앞뒤를 바꿔내면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지정 해제 구역 지정 이후에 얼마 이내에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나와줘야 돼요. 안 나오면 다음날 해제. 들어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이후 몇 년 내에 3년 내에 뭐가 나와야 돼? 계획이. 그죠? 안 나오면 3년 된 다음날 실효.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몇 년? 1년. 그러니까 3년짜리가 더 세지.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6번 설치 비용.
나오죠. 단독 주택 숙박시설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중축인데 가로원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한다. 당연히 처음 200이니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한다. 이게 원칙. 그런데 니은 뭐야, 니은. 그런데 저를 봐요.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얘기는요, 책에 그러한 말이 없어서 얘는 증축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기존 건축물, 저를 봐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이 만약에 150이다. 현재 150이요? 누구 다 알아. 그러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증축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증축일 때. 그때고요. 그런데 니은은 뭐냐? 신축.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들어봐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건축물 시간에 기존 규모보다 초과되었다는 얘기죠. 예, 기존 규모까지는 개축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 철거든. 자, 일부 철거하고 올라가면은 증축이죠. 근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일부자가 전부자가 안 되고 그냥 철거는 전부 철거잖아. 전부 철거하고 신축은 초과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 뭐라고요? 뒤에 봐야 뒤에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축일 때는 기존 면적 포함하는 것이고 신축일 때 철거하고 초과할 때는 신축이니까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왜? 니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틀립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라고 내면은 틀리기 십상입니다. 그거 좀 주의하세요. 기반 시설 부담 계획. 너 설치할래? 아니면 도로 용지 확보할래? 아니면 돈 낼래? 돈 낼게. 알았어. 그것도 200 초과하는, 그죠? 신축과 증축만 일단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저를 보세요. 당연하잖아. 너 돈 낼래? 설치할래? 당연히 너 돈 부담할래? 아니면 부담하기 싫으면은 설치할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의 의견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무조건 첫 번째 주민의 의견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담 계획도 주민의 의견, 심의, 수립 변경, 고시. 그죠? 지정할 때는 지정 변경이고 이건 계획이니까 수립 변경이겠죠. 예. 감면 대상 나오잖아요. 기업 돈을 내야 되는데 너는 내가 깎아줄게. 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그죠? 비례해서 감면해주고요. 니은 원인자 부담금 등 어떤 다른 용어지만 그와 관련된 원인자 부담금 등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한 그 비용을 비례해서 일정 부분 감면시켜준다. 그 뜻입니다. 3번 납부 대상자 기업 건축행위를 위탁하면 위탁자가, 도급하면은 도급한 자가, 아시죠? 위탁 또는 도급한 자가, 시킨 자가 그 뜻이죠. 니은 이건 달라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했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 행위자 즉 임차인이. 임대인 아닙니다. 임차인이고요. 디귿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집이나 또는 기업 또는 니은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위탁시킨 자가, 도급한 자가, 승계한 자가. 하지만 니은 임차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아닙니다. 4번 부가 시점 허가받고 얼마 이내에 2개월 이내에는 돈 내라고 부과시킵니다. 부가가 2개월 내고요. 다만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내면 돼요. 만약에 사용승인 신청 전에 안 내면 사용승인 안 떨어지거든요. 낼 때 원칙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고요. 예외 돈이 없으면 물납 등등의 토지 등등의 물납도 가능하다. 6번 설치 비용을 안 내면 지방세회 등등 법률에 따라 가지고 세금 걷듯이 징수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다. 높을수록 곱하기 하는 거니까 많이 내겠죠. 이 중에서 위락이 2.1로 가장 높습니다. 위락 2.1. 이게 딱 한 번 나와서 그동안 나왔는데 이게 점수는 안 나오고요. 가장 개수가 높은 게 뭐냐? 뭡니까? 위락. 그래서 까맣게 된 거 정도 말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락은 2.1. 저를 봐요. 일종 근생은 1.3. 일단은 뭐라고요? 1.3인데 이종은 곱하기 2. 1.6 뒤에 거만 1.3 1종 곱하기 2. 2종은 1.6. 오른쪽 단독과 공동은 0.7. 그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청문이 뭐냐? 뭔가 취소하려고 할 때 취소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 한번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한번 들어보고 취소를 결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뭐 할 때? 1번 개발행 허가 취소할 때, 2번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3번 실시계획 인가 취소할 때. 취소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 주자.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자 그 얘기죠. 개시실. 다 같이 시작. 개시실. 한 번 더 시작. 개시실. 기억나죠? 원래 이것이 개시실토였는데 토지거래가 없어지면서 개시실 이렇게 3개만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개시실. 자, 이렇게 해서 국토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지난주에 배웠던 개발행위 파트 있죠? 하고 지금 배운 데까지 그래도 문장 풀어보고 정리할게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 설명 옳은 것 그랬죠? 몇 번? 몇 번? 3번 틀렸어요. 5번 틀렸어요. 4번도 아니에요. 1번. 참 잘한다. 아이고, 만약에 오늘 배웠던 거 맞추는데 지난주에 하는 바람에 어쩌면 좋지요. 1번 맞는 겁니다. 분할자면적 미만은. 근데 그러면 2, 3, 4, 5가 틀린 걸 봐야 되겠죠. 틀린 거를. 2번 자, 농림지역에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의 물건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사항이다. 녹관자니까 농림지역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농림지역 때문에 틀렸고요. 녹관자에서만. 그 다음에 3번에 뭡니까? 녹관농 해당되니까 자는 아니잖아요. 그 틀렸고요. 녹관농 농림업용. 녹관농 자 아닙니다. 4번 비포장으로서 높이 45 깊이 45 비포장으로 50 이하 맞죠, 그죠? 허가받지 않지요. 허가받지 않죠. 포장일 때 허가받는 것이고 포장은 제외 그렇잖아요. 비포장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허가받지 않지요. 5번 지그러는 계획구역에서 맞아요. 면적 20 부피 40 면적 25 그 다음에 부피 50 이하 허가받지 않지요. 22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건 안 돼. 몇 번? 2번. 잘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맞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3번 공공시설 등 기속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2번. 그렇죠. 2번이 뭐죠? 무상으로 기속된다. 무상으로 된다. 무상 양도는 비행정청일 때 나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 3번 틀린 거 체크하겠습니다. 1번은 동일하다 아니죠? 주민 의견이 없고 있고 다르죠. 그 다음에 2번은 그렇죠. 지정하여야 한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이 있죠. 4번은 국장이 아니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5번은 앞뒤가 바뀌었죠. 그죠? 앞뒤가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본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도 체크해야 공부한 거 같죠? 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